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중에 전광판을 볼 필요가 있느냐 여론조사를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의 지지율, 전광판을 매번 볼 필요가 있느냐, 그걸 너무 중요시할 필요가 있느냐, 운동선수는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전광판도 중요합니다. 이 운동, 경기의 전략도 세워야 하고 자신이 지금 경기를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죠. 윤 대통령의 이야기는 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너무 흔들리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국정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죠. 전광판을 한번 지금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5일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아쉽게도 오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의 1심 선고 결과가 거의 여론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분명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10%대까지 떨어졌는데 분명히 오르고 있는 것이 3일 전에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로도 확인이 됐고 이번에 리얼미터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정 원팀입니다. 당정 원팀은 만들어졌는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었다, 윤한 케미가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민주당의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버티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런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도 아닙니다. 판사에 의해서, 사법부에 의해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형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정도 되면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각종 그 난동질을 통한 이 방탄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대처 방법을 바꿔야 하죠. 이게 잘못됐구나. 바꾸는 것은 이재명이 이 민주당의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자신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데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이재명은 뭘 믿고 저러는 것일까? 지지율입니다. 당을 장악했죠, 민주당을. 현역 의원들을 모두 자기 손으로 공천을 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로만 지도부를 다 채웠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들, 엄청나게 늘어난 권리당원들, 개딸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저게 이재명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저걸 이용해서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마지막까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해서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오는 25일 이 위정교사에서 또 징역형이 선고가 될 겁니다. 이재명은 여기에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이 만약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법률적인 문제 이외의 것으로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측근들입니다. 이화영, 김용, 정진상, 김만배,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배신할 것이다. 이게 이재명이 가장 두려운 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기들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이 방탄, 법적인 방탄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의 대북송금은, 이화영은 지금 2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북송금이 두 가지입니다. 이화영에게 있어서는 하나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1심이 끝났습니다.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2심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거의 아마 9년 6개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죠. 1심을 그렇게 재판 지연을 하면서 증인이라는 증인 다 부르고 증거라는 증거 다 나왔다. 2심은 뭐 오래 끌 필요가 없다. 다음 달에 나옵니다. 이화영은 여기에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화영과 이재명, 김성태 이 세 사람은 또 대북 송금, 이제 외국환 거래라든지 뭐 정치자금법 이게 아니고 제3자 뇌물입니다. 이 재판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준비 기일을 지금 세 번째 갖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화영의 경우에는 9년 6개월 저 징역형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제3자 뇌물은 자기가 사실 그대로 실토를 하면 이재명이 다 덮어쓰고 이화영은 형을 경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화영이 다 덮어씁니다. 이재명과 함께 덮어쓰는 겁니다. 그러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화영이 이래서 계속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한 것입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했다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화영의 경우에는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하면 이재명에게 모두 보고했다라고 하면 자기 형은 그러니까 뭐 무기징역이 될 것이 2,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다 시킨 것이니까요. 또 사실이 그러니까요. 이 이화영이 불지도 모른다. 주변 측근들이 모두 불지도 모른다. 대북 송금입니다. 대북 송금 재판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이미 나올 게 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실형이. 정치적으로 이제 사실상 이재명은 끝났습니다.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재명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당대표직은 유지할 수가 있다. 정 자기가 구속이 돼서 유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대신할 김민석, 뭐 정청래, 뭐 박찬대 이런 사람들로 포진시켜 놓았습니다. 삼김 이야기를 합니다. 김동연, 뭐 김경수, 김부겸. 아직 멀었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이재명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기다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런 상태로는 굉장히 민주당의 내분 상태는 오래 가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민주당 또 민주당에 모여있는 저 돈, 이 지원금입니다.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버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것도 지지율입니다. 이 이재명의 지지율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이재명의 1심 선고로 인해서 또 이 25일 위정교사 1심 선고가 있게 되면 더 큰 폭으로 변동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당정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의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일에서 15일까지 전국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의 1심 선고 결과는 거의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이재명의 1심 선고 이 결과가 충분히 반영된 여론조사는 조금 있어야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4%포인트 올라서 22.3%에서 지금은 23.7%로 올랐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반등한 것입니다. 부정평가는 줄어들었습니다. 3일 전에 한국갤럽에서는 이 17%에서 20%로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제 10%는 확실히 면했다. 20%대로 완전히 진입을 했고 계속 오르는 추세다. 이재명의 1심 선고 이게 반영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다. 더 크게 오를 것이다.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계속 회복되고 있고 큰 폭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 다음 영남 지역에서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그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신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 리얼미터는
정당 지지율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지역별 지지율, 세대별 지지율 이걸 보면 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참여하는 여론조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좀 낮은데 전체적인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전체 추세를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 표본부터가 다릅니다. 지난 14일, 15일 전국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입니다. 리얼미터에서 한 것이죠. 국민의힘은 31.6, 민주당은 47.5입니다. 이게 리얼미터는 언제나 이렇게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높을 수는 없다. 이 부산, 울산, 경남을 지역별로 보면요. 국민의힘은 31% 정도고 민주당은 44%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앞설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이 제가 이 리얼미터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은 이유입니다. 리얼미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좀 이렇게 많이 강하게 지지율이 나오는 이런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반등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쇄신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걸 실천에 옮겼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공개 활동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 윤 대통령이 지금 외국 순방 중인데 김건희 여사가 같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송은재 TV 제 댓글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윤 대통령 혼자 외국 순방 가는 걸 보고 좀 마음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는 좀 미흡했지만 그 뒤에 김건희 여사의 이번 순방에도 동참하지 않는다. 또 이 특별감찰관도 대통령실이 동의를 한 겁니다. 특별감찰관도 하겠다. 이렇게 강도 높은 결단을 내리고 국정 쇄신, 인적 쇄신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상당 부분 정리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렸고 여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당정 원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재명의 이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당정 원팀이 중요하다라는 걸 윤 대통령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정 원팀에 의해서 앞으로 이재명의 1심 선고 두 가지가 다 내려지는 이런 계기로 해서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빠르게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또 재결집하는 이 위기다라고 하는 그 민주당 지지층, 개딸들의 이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서히 빠지게 될 것이다. 이재명으로는 정치적 비전이 없다. 라는 것이죠. 그 지지율을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로 이렇게 끌어와야 하는 특히 가장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의 지지율부터 이 응집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중도의 이 지지율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런 끌어올 준비를 해야 한다.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정 원팀이 필요하다.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반등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당정 원팀을 만들었고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민생을 챙긴다.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 재판 1심 선고에 따른 반사 이익만 누리지는 않겠다. 여러 가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 지지율이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것. 특히 영남권에서도 회복이 됐다 다시 내렸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 우파 전통적인 지지층부터 왜 이러냐? 당정 원팀이다 겉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윤한 갈등은 있는 것 같다. 여전히 당내의 일부 친윤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윤한 케미, 당정 원팀 정말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오로 지금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느냐라는 걸 전통적인 지지층부터 중도층까지 모두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복병들이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을 시키고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쪽을 향하게 될지 김건희 여사 쪽을 향하게 될지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거부감, 비난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물론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내려지게 되면 뚜렷하게 지지율의 변화는 오게 될 겁니다. 더 변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당정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당정 원팀 이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를 해 가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1심 선고 2가지, 여기에 이어서 이재명은 법인 카드로 기소가 됩니다. 또 이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관계되는 측근들의 재판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가족에 대한 소환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럴 때 당정 원팀입니다. 당정 원팀의 이 가닥은 잡았습니다. 문제는 윤한 케미의 문제입니다. 당정 원팀 윤한 케미를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이 친윤 일부가 여전히 한동훈 이 비토를 하고 있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친한이냐 친윤이냐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쇄신이냐 쇄신 아니냐, 또는 이 한동훈을 찬성하느냐 한동훈을 찬성하지 않느냐, 친한이냐 반한이냐, 이게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한동훈을 근거가 있든 근거가 없든 한동훈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제 한동훈과 같이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지지 이런 걸로 이건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하나 노리고 있는 건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관계 회복을 못할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없고 케미가 다시 되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그 틈을 비집고 이제 이간질을 하면 자신들은 차기 대선에서 다른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동훈 지도체제를 끝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외국 순방 중에 많은 정상들을 만나서 이 많은 외교적인 문제, 국방 문제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귀국을 하는 점에서 귀국한 이후에도 윤한 케미를 살릴 수 있는 전략적 제휴입니다. 윤한 케미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윤 대통령은 상당 기간 한동훈 대표 지도체제도 이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또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이 반한동훈 세력, 이 세력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을 지금 제가 친한동훈, 반한동훈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 두 세력 모두 윤 대통령으로서는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필요하다. 앞으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데 이 여권 내에서도 또 야당과도 필요할 때는 손잡고 또 필요할 때는 비판도 하고 손을 놓기도 하고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 모두가 그때그때 필요한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다.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유연하게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한동훈 지도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굉장히 지금은 압도적으로 필요하다. 윤한 케미를 살리는 것이 압도적으로 필요하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데도 라는 부분을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정한 셈입니다. 국정쇄신책을 통해서. 그걸 앞으로 한 번 더 또 여러 차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지도체제도 필요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일부 이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세력도 완전히 말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유연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묘미를 발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 들어와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동훈 대표는 뭐 무조건 안 된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간질도 생기고 이렇게 된 것이다. 지금은 이재명 이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굉장히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고 또 지지율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이럴 때는 친한동훈, 반한동훈 시기에 따라서 가깝고 멀게 이 조율도 하고 이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또 조율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조율도 하고 이런 노련한 국정 운영을 할 필요도 있다. 야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직도 이 공개적으로 한동훈 끌어내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한동훈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이 세력은 영원히 한동훈과는 정치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이권 관계 때문에 지금 윤한 관계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기들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류는 한동훈 세력이 여권의 당의 주류가 된 것이고 비주류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류나 비주류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성공, 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다 필요한 존재다라는 바탕 위에서 시기적으로 또 세력의 분포를 보고 적절하게 밀고 당기기를 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해 둡니다. 지금 가장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지금은 많은 여권으로서는 주로 기회를 맞은 셈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뭐 사실상 위기인데 이재명은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아서 윤한 케미 또 당정 원팀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지금은 전광판을 한번 볼 때다. 국민들을 한번 쳐다볼 때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민생 챙기기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굳이 많은 것을 지적하지 않아도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여권이 잘 대응하는 데는 한동훈 대표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효력을 발휘했다라는 건 많은 국민들이 인정합니다. 지금은 민생이다. 지금은 전광판, 국민들의 지지율을 쳐다봐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정 원팀 더 강화하고 이 윤한 케미도 되살려야 한다. 라는 점 지적을 해 둡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